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링컨입니다. 요번에도 우리 둘째 딸 헬렌이 맞춰줬어. 헬렌이 맞춰주면 제가 아무래도 맞추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아, 지금 좀 마음이 사실 굉장히 무겁습니다. 좀 전에 뭐 체육시설이 다 못하니까 제가 이제 운동을 워낙 좋아하는데 운동을 못하니까 지금 좀 전에 이제 딸하고 야외에서 배드민턴을 치러 나갔는데 오늘 이제 날씨가 추웠는데 바람이 또 많이 불어서 배드민턴을 야외에서 도저히 한 5분 정도 치다 다시 들어왔는데 바람이 너무 불어서 도저히 못 치겠더라고요. 웬만하면 제가 치는데 도저히 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들어와서 지금 이제 둘째 딸하고 자전거를 타러 나가는데 12시까지 또 뭘 해서 제출해야 될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2시 넘어서 둘째 딸하고 자전거를 타려고 하는데 이렇게 운동을 못 하니까 스트레스도 쌓이고 이놈의 코로나.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오늘 발음 특강 2를 찍을 건데 그 전에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왜 그러냐면 지금 정부에서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이 코로나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2.5단계나 3단계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오늘 뉴스에서도 그러더만요. 낮에 뉴스에 보니까 그 어떤 이제 의사죠. 전문가가 나와서 무슨 수를 쓰러서라든지 뭐 2월 말이나 3월 달에 백신을 들여올 게 아니고 1월 달 중에 백신을 들여와야 된다. 저는 그 말에 적극 동참하는 게 지금 백신이나 치료제를 지금 쓰지 않고는 이 상황이 잡힐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정부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2월 말이나 3월 달에 들어오면 겨울 다 지나가는데 어차피 겨울 지나가면 코로나는 확 수그러들잖아요. 그때 백신 맞으면 뭐합니까? 지금 당장 진짜 자영업자는 하루하루가 진짜 너무 힘들어요.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든데 내년 2월 3월 초까지 어떻게 버티란 말이에요. 지금 공무원들하고 정부하고 진짜 장난칩니까 지금? 당신들이 장사한다면 그렇게 얘기 못하겠죠. 아니 제가 너무 답답해 갖고 지금 요즘 하는 걸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지금 솔직히 뭐 국민의힘보다는 지금 여당을 지지하는데 진짜 지금 이 코로나 전국에 지금 대처하는 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해는 해요. 그 당시에 한 두세 달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니까 조금 상황을 보면서 백신을 맞는다. 그 당시에는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었어요. 근데 겨울이 되면서 뭐 전문가들이 뭐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저도 이렇게까지 겨울 돼서 심해질 줄은 저도 솔직히 몰랐지만 제가 뭐 어떤 의사 이런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심해진 건 냉정한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인제는 지금은 어떻게든 백신을 1월 달 중으로 들여와야 됩니다. 이거 못 들여오면 그냥 물러나세요. 그냥. 이거 정도도 못한. 저는 방법을 찾으면 분명히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되는 건 없으니까 12월 달에 들어오는 건 안 될 수도 있어요. 12월 달은 뭐 벌써 많이 지나갔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지만 1월 달에는 찾으면 분명히 저는 가능한다고 봅니다. 뭐 다는 아니라도 예를 들면 몇백만 분 거라도 일단 백신 들여오면 일단 급한 불은 끌 것 같아요. 고령자나 뭐 이런 분들한테라도 맞히고 어떻게 하면 급한 불은 좀 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월 달 중 어떻게라도 들여와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서 하나 그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많이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강남 집값이.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읽은 책 중에서 여러분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아기곰이라는 필명으로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기곰이 뭔가 그 재테크에 관한 책을 썼는데 그 왜 강남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오르면야 이제 그분이 설명한 게 있었는데 기가 막히게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아기곰이 TV 프로그램에 얼굴을 공개하면서 원래 이분이 얼굴을 공개 안 하는 분인데 그냥 본인이 투자가니까 얼굴이 팔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래도 뭐 하여튼
그 얼굴은 공개를 했더라. 근데 이제 본인이 선글라스를 쓰고 나서 완전히 이 사람 얼굴을 100%는 못 보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하는데 왜냐면 지금도 현재 투자자로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때도 그 책에서도 얘기가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부동산 가격을 디맨드하고 서플라이에 의해서 잡아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남 같은데 재건축이나 이런 걸 과감하게 풀어주고 그다음에 이익을 적절하게 환수를 하면 되잖아요. 자, 강남에서 교육 여건 때문에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집은 안 줘. 그러면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없으니까 가격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거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면 잡으려고 하면 그게 잡히겠습니까? 왜냐면 가격이 얼마가 됐던 사고나 전세 들어가고자 하는 수요는 있어요. 공급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격은? 이건 경제 경영의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요게 베이직이 아니고 영어로 할 땐 베이식이라고 그러거든요. 베이식 기본 중에 기본인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제가 뭐 아기곰 얘기까지 꺼냈는데 어찌 됐든 중요한 건 코로나 이 위기에서 정부가 정말 효과적인 대책을 내주셔서 백신을 1월 달 중에 들여오도록 제가 간절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제발 뭐 제 유튜브 아직 보는 사람이 얼마 없어서 힘은 발휘 못하겠지만 저희 간절한 마음이 닿는다면 정부에서 반드시 각성하는 사람이 있어서 코로나 백신을 반드시 1월 달 중에 들여왔으면 좋겠습니다. 박시영 씨가 우리 여기 동네에 같이 사는데 박시영 씨가 인맥이 넓으니까 어떻게 좀 이 방송을 보시고 좀 여당 인사를 설득해서 1월 달 중에 좀 백신이 들어올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김용민 씨, 그 방송하는 김용민 씨, 박시영 씨, 그다음에 또 이름이 갑자기 까먹었네. 누구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하여튼 제발 좀 그런 방송을 좀 하셔서 그 정치권에서 그런 사실을 빨리 이도형인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죄송합니다. 발음 특강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1강에서 웬만큼 중요한 건 다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좀 그 뒷이야기나 발음에 걸쳐서 좀 재미난 에피소드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 발음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 폭을 좀 넓히고자 합니다. 일부에서 설명드렸던 거 제가 다시 한 번만 여기서 혹시라도 못 보신 분이 있으니까 그 발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would, would. 그 다음에 L하고 R은 배를 누르면서 해야 된다고 그랬죠? love, love. 자, 목으로만 내볼게요. love, love. I love you. 이게 아니고 I love you. I love you. resort, resort. I think, I think. 그 다음에 bar, bar. queen, queen, queen. try, try. 요거였었고 오늘은 이제 그 뒷이야기 중에서 그 여러분들 혹시 저희 아버님이 경남 분이시거든요. 경상도니까 경상도 억양이 아버님은 뭐 한 20살쯤에 서울에 올라오셨기 때문에 경상도 억양이 꽤 남아 계시죠. 근데 사투리는 지금 이제 거의 안 쓰시는데 경상도 억양이 남아 있는데 저는 못 느끼는데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버님 영향을 받아서 경상도식 억양이 아주 조금 남아있다 그러더라고요. 제 말에서. 근데 저는 그게 약간의 이득을 본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이 강약이 없고 인토네이션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경상도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 중에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일본 사람하고 경상도 사람들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람은 인토네이션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나라 사람 중에 경상도 사람은 조금 인토네이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도 뭐 조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적인 사람보다는 인토네이션이 조금 있으니까 왜냐하면 제가 인토네이션이 조금 있는 편이라 외국
호주 있을 때도 호주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제 영어가 제가 뭐 발음 자체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원어민들이 알아듣기가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 인토네이션이 거의 없는데 저는 인토네이션이 조금 있는 편이라. 근데 재밌는 건 경상도 사람은 에, 영어로 얘기할 때 경상도 인토네이션이 그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실 인토네이션이 아예 없는 것보단 좀 난데 경상도 인토네이션이 그대로 들어가서 영어식 인토네이션으로 좀 바꿔줘야 되는데 어찌됐든 경상도 인토네이션이 그대로. 그래서 경상도 사람이 영어 하는 거 들으면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사람 경상도 사람이다. 영어만 들어도 금방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 해드릴 에피소드는 뭔가 조종하다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가 조금 쉬운 단어는 아닌데 초보자들은 모르고 중급자들은 알 거예요. 우리 큰딸 같은 경우는 이 단어를 알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단어가 뭐냐면 조종하다인데, 이게 스펠이 MANIPULATE예요. 우리나라 사람한테 이걸 발음하라면 manipulate 이렇게 발음해요. manipulate. 근데 영어가 원어민 사람은 이거 어떻게 발음하는지 아세요? 발음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manipulate 이렇게 발음해요. manipulate. 자, manipulate하고 manipulate 상당히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강세가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바라도 우리나라 말로 할 땐 바바라잖아요. 근데 영어로 할 때 아음절에 강세가 가니까 두 절의 음절이 죽잖아요. 그래서 바브라, 바브라, 바바라하고 바브라. 이건 완전히 또 이거 그냥 바바라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목으로 내자 바바라. 근데 영어로 얘기할 땐 배로 소리를 내니까 바브라, 바브라. 이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 manipulate도 manipulate 이러니까 manipulate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manipulate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20대 중반쯤인가 영어 강사가 발음을 할 때 정말 특이하다 이래갖고 제가 엄청 뭐 거의 30년이 지났는데도 이 발음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그때 그 영어 원어민의 얼굴 표정하고 제스처까지 그대로 다 기억이 나요. 막 manipulate 이렇게 막 뭐 설명하다 그거 설명하는데, 그래서 어찌됐든 그렇게 강세가 어디, 액센트가 어디 가고 어떤 식으로 발음하냐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한번 그 4대 문명 중에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 이게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발상지인데, 유프라데스 강을 영어로 얘기할 때는 이게 발음이 우리나라 사람은 좀 상상하기 힘든 발음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프레이드스, 유프레이드스 이렇게 발음해요. 티그리스 강은 타이그리스, 타이그리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발음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죠. 그래서 특히 제가 이제 그랬잖아요. 고유명사 같은 경우는 원어민이 아닌 다음엔 정말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웬만큼 잘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고유명사만큼은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근데 그래도 초보자분들보다 나은 거는 뭐냐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고유명사들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티그리스 같은 경우도 앞에 음절이 강세가 가면 이 T가 I로 발음이 나거든요. 그래서 타이그리스.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그럴 거다는 거, 강세가 어디 간다는 거를 알면, 그리고 강세가 앞에 갈까 뒤에 갈까 이렇게 앞에도 넣어보고 뒤에도 넣어보고 그러면 감각적으로 이게는 앞에가 좀 더 어울리겠다 하는 게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어민보다는 아직 부족하지만 예를 들면 영어 초보자나 중급자보다는 그 많은 더 문장하고 고유명사하고 이런 걸 훨씬 더 많이 접했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조금 더 확률적으로 좀 더 높은 거죠. 그 원어민들하고 비슷한 발음을 갈 확률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완전히 원어민 가치는 고유명사만큼은 안 됩니다. 솔직하게 이거는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걸 하면서 정확도가 점점 높아가는 것 뿐일지, 영어가 원어민이 아닌 다음에는 이거는 완전히 같을 수는 없어요. 원어민하고.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예를 들면 김고표가 나와서 김고표 뭐 동영상을 유튜브를 본 분은 알겠지만 이제 전체 잘하잖아요. 영어를. 그래서 이게 근데 영어 초보자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영어 상급자들은 어떤 거를 또 캐치가 되냐면, 김교포가 물론 영어는 완벽하게 잘하지만 영어 원어민하고 살짝, 그러니까
동양 사람이 영어를 굉장히 예를 들면 거기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영어 백인들 영어하고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 태어난 사람들하고 영어 발음이 살짝 다른 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웬만한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는 들으면 알거든요. 이 사람이 똑같이 영어가 원어민이어도 백인인지 흑인인지 아니면은 뭐 아시아 사람인지 약간 달라요. 약간. 그래서 그게 또 예를 들면 3살이나 5살 때 간 친구들 있잖아요. 거기서 아예 같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도 아주 태어난 사람하고 5살 때 간 사람하고 또 약간 달라요. 그리고 5살 때 간 애들하고 8살에 간 애들하고 또 약간 달라요. 그리고 8살하고 11살 때 간 애들하고는 많이 달라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면 최소한 영어 중급자입니다. 제 말이. 근데 아마 초보자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그 제가 얘기하는 뜻이 뭔지. 근데 저는 이제 발음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지 모르지만 그 감각은 뛰어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인디아 영어 예를 들면 뭐 중국 사람 영어 이런 것도 다 제가 따라는 잘 못하는데 구별은 다 하고 저는 그러니까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영어는 영어 뭐 중급자만 되면 사실 구별을 하죠. 근데 예를 들면 스코틀랜드, 호주 영어, 캐나다 영어 아주 미국 영어하고 요렇게 좀 그러니까 물론 캐나다나 호주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젊은 사람들은 뭐 미국 영어 거의 비슷하지만 어찌 됐든 그 미묘한 차이들을 저는 거의 구별을 다 해내요. 마치 뭐하고 마찬가지냐면 이런 거랑 마찬가지라고. 여러분들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이제 한국 사람들은 사실 보면 이 사람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100%는 모르지만 99.99% 알잖아요. 우리 옷 입는 거라든지 솔직히 다르잖아요. 근데 서양 애들도 그걸 구별해내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은 잘 모르거든요. 마찬가지로 서양 애들끼리는 예를 들면 독일 사람, 프랑스 사람, 미국 사람 옷 입은 거나 그런 것만 봐도 다르니까 자기들끼리는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잘 모르잖아. 이 사람이 러시아 사람인지 독일 사람인지. 근데 걔들은 아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다른 걸 아니까 우리가 우리 일본 중국이 다른 걸 알듯이 걔들은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미묘한 차이를 에, 알죠. 이제 상급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라도 영어 저는 제가 뭐 영어 사실 발음은 아주 뭐 좋은 건 아니라는 거는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영어 원어민하고 토론해도 안 진다고. 왜냐하면 워낙 상식이고 뭐 아는 게 많고 걔들보다 많이 아니까요. 예를 들면 에어 폴루션에 대해서 우리가 영어로 토론한다면 내가 지보다 아는 게 훨씬 많은데 영어 자체는 제가 좀 딸릴지 모르지만 걔가 결코 영어로 나하고 에어 폴루션에 대해서 토론해서 나를 이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걔보다 훨씬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호주 있을 때도 영어로 호주 애들하고 토론해서 다 이겼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제 자랑이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팩트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다 까먹었다. 아니 까먹었습니다. 그 하여튼 근데 어찌 됐든 그 발음이 다르다는 거 그거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제가 이건 한번 예전에 했던 얘기인데 한 번만 더 반복을 드릴게요. 이제 예를 들면 한 살 때라든지 태어나서 뭐 예를 들면 한 달밖에 안 돼서 미국으로 입양돼서 간 사람들 완전 미국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완전 사고 방식은 미국 사람이지 생긴 건 한국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완전 미국 사람하고 다른 게 뭐냐면 한국에 와서 뭐 입양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말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그리고 한국말도 못하고 근데 한국에 오면 바로 이 사람들이 한국 문화의 동질감을 느끼는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의식의 무의식의 저 깊은 편에 뭔가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달걀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자, 삶은 달걀. 겉에는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황인종이죠. 근데 하나 까면 하얀색. 사고방식은 완전 하얀색이죠. 근데 그 하얀색 밑에 또 노란색이 있잖아요. 저 이면 높은 깊은 곳에는 또 어떤 한국 사람의 피가 있는 거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미묘한 차이를 그 아까 얘기했다시피 영어에서도 다르다니까. 들면 저는 진짜 100% 개런티 하는데 백인 미국 사람하고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인데 거기서 태어난 사람 영어하고
저는 100% 맞출 자신이 있어요. 그냥 듣기만 해갖고. 이 사람은 백인 미국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시아계도 거의 아시아계하고 백인하고 다른 건 당연히 알고 그 중에서도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 출신은 또 제가 알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아직 제가 실험해 보진 않았는데 거의 제가 왜냐하면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뭐 얘기하는 걸 들으면 거의 이제 백인 음, 뭐 예를 들면 앵글로 섹슨이 얘기하는 백인인지 애프로 아메리칸인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 뭐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하죠. 하는 거하고 전 들으면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다는 거. 아 그리고 하나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릴 걸 그 축구 선수 손흥민이잖아요. 근데 저는 어제까지도 손흥민인 줄 알고 있었네요. 오늘 딸들하고 대화하면서 우리 둘째 딸 헬렌이 손흥민을 되게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손흥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냐? 나는 여태까지 손흥민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랬더니 막 화를 내는 거 어떻게 그렇게 잘못 알 수 있겠냐고. 손흥민 팬들께 정말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립니다. 제가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사실은 오늘은 요 발음 2강 특강하고 2강 특강에서는 별거는 없었죠. 정리해보자면 경상도 인토네이션, 문니플레이트, 그다음에 그 유프레이더스 티그리스 설명, 아까 그 설명 전에 그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여기밖에 얘기를 못하고 사실은 제가 뭐에 대해서 준비를 했냐면 say, tell, talk, speak 전부 말하다인데 이 네 개가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데 요거 원래 설명을 원래 발음 특강 2탄하고 요거하고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앞에 그 코로나 얘기가 너무 길어지게 되면서 이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서 자르고 say, tell, talk, speak의 차이점은 다음 아마 그 유튜브에서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요것도 사실 굉장히 우리가 많이 헷갈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움이 될 거라 요 편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용한데 제가 재미있게 할 수 있을란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최대한 여러분한테 어떤 좀 재밌는 이야기도 들려드리면서 재미있게 하도록 한번 노력은 해 보는데 제가 뭐 개그맨도 아니고 뭐 개그 코드가 조금 있다고 션이 조금 칭찬도 해주긴 했는데 뭐 그건 뭐 좀 칭찬이지만 제가 뭐 개그맨은 아니기 때문에 잘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딴 거 더 준비한 게 있었나? 준비한 게 있어도 더 이상은 뭐 모르겠네. 또 더 있으면 제가 요 얘기는 하나 그 아까 머니플로 얘기했던 그 친구가 이제 미셸이라는 미국인이었는데 제가 그때 25살 때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았어요. 29살 정도 됐었는데 되게 귀여우면서 뭔가 이렇게 키가 크지는 않고 조금 미국인 치고는 좀 키가 작은 친구였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호감이 가고 저는 그 여자애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성적으로 좋았다기보다도 하여튼 뭔가 제스처라든지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었어요. 좀 귀엽고 굉장히 저는 원래 키 큰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제가 뭐 키가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보통의 편인데 저는 예를 들면 연예인 중에서 여자 김혜수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글래머러스 이게 영어로는 voluptuous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글래머죠. 그렇게 키도 좀 크고 약간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그 아까 미셸은 그런 타입이 아니었는데 저희 와이프도 또 그런 타입은 아닌데 어찌 됐든 제가 결혼을 했는데 제가 그런 타입을 좋아하는데 또 결혼은 또 뭐 꼭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타입하고만 하게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어찌됐든 저희 와이프가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 와이프가 막 키가 크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냥 보통 대한민국 여자 평균 키 60 조금 안 되나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좀 뭐 귀엽고 우리 와이프가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막 제가 좋아하는 키 크고 막 멀럽치어서 그런 타입은 아닌데 어찌됐든. 근데 하여튼 미셸도 그런 타입이었었는데 뭔가 미셸이 그 영어 인터네이션하고 막 설명을 하는 와중에 갑자기 한국말로 뭐 공사 중 언더 컨스트럭션 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못 알아들었어요. 한국말인데도. 왜냐하면 발음이 우리가 얘기하는 공사중 이게 아니고 너무 이상한 공사중이라고 들어서 저게 한국말 맞나 이런 식이었는데 그 나중에 이제 설명하다 언더 컨스트럭션이니까 공사중이란 말인데 한국말인데도 외국인이 너무 이상한 인토네이션으로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얘기할 때에도 미국 사람이나 예를 들면 영어 원어민들이 우리가 뭔가 한 얘기를 했을 때 뭔가 맞지 않는 인토네이션으로 하면 당연히 못 알아들을 수 있죠. 그 사람이 생각했던 발음하고는 전혀 다른 발음이니까. 근데 그럴 때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당황하지 말고 저도 이제 왜 카요디 어글리 DVD 갔다가 그걸 나는 코요테 어글리라고 하는데 못 알아들어서 막 그 영화 줄거리를 막 설명하니까 그 사람이 유민 카요디 어글리 이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될 때, 그러니까 안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안 될 때, 그 커뮤니케이션이 내 발음 못 알아들 때,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영어는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진짜 당황스러운 거는 내가 코요테 어글리라고 못 알아들었는데 그 줄거리를 내가 설명해 상대편을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 영어가 안 될 때, 그러면 진짜 난감한 거죠. 그게 안 돼 버리면 그러니까 외국 나가 사람들 그 얘기하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걸 못 먹었다.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발음을 내가 했는데 못 알아들었어. 그럼 그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설명하는 영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먹고 싶은 걸 못 먹고 오는 게 되죠. 뭐 상당히 뭐 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고유명사가 몰라서 그 음식을 원어민이 딱 발음하는 걸 순간적으로 똑같은 발음을 못해서 그 순간에 그걸 바로 못 시킬 수는 있죠. 그렇지만 내가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원하고 싶고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못 먹고 올 일은 없겠죠. 왜냐하면 뭐 그걸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설명을 못하면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못 먹고 오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하나 그 얘기가 연관돼서 내가 뭔가 하나 얘기를 더 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었네요. 참. 진짜 이제 제가 50이 좀 넘었는데 역시 나이가 들으면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그러다 아직 제가 너무 나이가 많은 건 아니까 까먹으려고 하다가 생각이 나네요. 이건 어떤 책에서 본 얘기인데 미국인이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한국말로 저 핑 좀 주세요. 제가 너무 배고프니까 핑 좀 주세요. 그러면 핑이 뭐지? 근데 너무 배고파? 그럼 핑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빵을 달라는구나. 그러니까 빵이 잘 모르돼서 핑이라고 했는데 내가 너무 배고프니까 핑을 주세요. 그러면 이제 한국어가 모국어인 우리들은 그걸 유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한 단어를 발음을 했을 때 그걸 못 알아들어도 우리가 앞뒤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컨텍스트를 통해서 그걸 유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자신감을 가지시라는 게 영어가 우리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마더텅이 아니니까 영어를 못하는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못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지만 한국 사람이 영어를 못하는데 그게 왜 우리가 부끄럽습니까? 미국 사람이 한국말 못해서 부끄러워하는 미국인 보셨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영어를 못한다고 부끄러워해야 되죠? 여러분들 영어 못하는 게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맞잖아요, 내 말. You know what I'm saying, right? 예, 이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자신감을 못 가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내 모국어가 아닌데 못하는 게 당연하지. 여러분들 영어 못한다고 왜 영어 원어민한테 주눅 들 게 뭐가 있습니까? 미국 사람이 한국말 못한다고 한국 사람 앞에서 주눅 드나요? 그 사람들은 주눅 안 드는데 왜 우리는 주눅 들어야 하냐 이거죠, 내 말은. Make sense? Make sense죠, 제 말이? 자, 여러분 영어 못한다고 두려워하거나 겁내거나 뭐 여러분 자존심 상할 일 하나도 없고요. 진짜로요. 제 말만 믿고 trust me, believe me, follow me. You can do that. I can do that. You can do that. We can do that. See you next time. This is Lincoln.